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우리는 이란과 더 싸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했다는 거지요.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군 진입도 환영한다며 참전을 독려했습니다. 이란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첫 소식 장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압박 수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ensure that whoever leads the country next, Iran will not threaten America or its neighbors, Israel, anybody. 트럼프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쿠르드족의 이란 진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지상전을 펼치려는 움직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해 사실상 쿠르드족의 이란 공세를 독려한 겁니다. 전날 백악관은 미국의 쿠르드 지원 관련 보도를 부인했는데 트럼프는 미군이 공중 전력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없는 민족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산악 지역에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란 인구의 10%를 차지합니다. 1945년 이란 내 자치정부를 세웠지만 1년도 안 돼 와해된 뒤 수십 년간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14년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IS 격퇴작전에서 미국의 혈맹으로 활약했습니다. 쿠르드족 투입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란도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 땅은 지옥의 무리들이 춤추는 곳이 아니라며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곧 이란으로 진입할 모양입니다. 산악용 차량을 대거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쿠르드 민병대는 이라크와 이란 국경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험난한 산악지대거든요. 이번에 산 차량 중동 전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한 곳이 이틀 전 전투용 차량 50대를 구매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Here in Erbil, who told us that 2 days ago, a man with an Iranian Kurdish militia came into his dealership and bought 50, that's 50, Toyota Land Cruiser LC71s. 사륜구동인 이 차량은 내구성이 강해 사막이나 산악지형에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합니다. 내전 지역에선 짐칸에 기관총이나 대공포를 탑재해 무장 차량으로도 활용됩니다. 외신들은 쿠르드군의 차량 구입을 지상전 임박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쿠르드군이 운집한 이라크 북부에서 이란 서북부까지는 차량으로 수시간 거리입니다. 서부 마하바드까지는 직선 거리 약 160km로 차량 이동 시 5시간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서도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 내부에선 참전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전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온건파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대리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총잡이가 아니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B-52 폭격기 출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모두 이란 공습에 출격한 건데 영상 보시면 위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항공기가 어둠을 뚫고 날아오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B-52 폭격기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B-52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지휘 통제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에는 B-2와 B-1, B-52까지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모두 참여한 겁니다. 미군이 역대 최고의 공습 규모라고 한 데에는 이 전략 폭격기들의 위력도 한몫했습니다. 개전 초기 B-2 스텔스 폭격기가 앞장서 고성능 벙커버스터로 중요 표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란의 대공망이 초토화되자 30톤 넘게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B-1과 B-52가 차례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B-2가 표적 바로 위에서 공격한 반면 스텔스 기능이 없는 B-1과 B-52는 정밀 유도탄을 활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원격 타격에 나섰습니다. 불과 몇십 초 안에 수십 발의 폭탄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를 초토화시키는 B-2의 폭격 장면을 보면 전략 폭격기의 위력을 금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전략 폭격 자산을 총동원한 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So we're not just hitting what they have, we're destroying their ability to rebuild. And so as we transition to the next phase of this operation, we will systemically dismantle Iran's missile production capability for the future, and that's absolutely in progress. 폭격을 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B-2 스텔스 폭격기,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때려대는 B-1과 B-52, 보이지 않는 공습은 위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미국이 부인해도 결국 이 탄약과 방공망이 부족해서 장기전에 못 갈 거다라는 분석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일제히 탄약은 가득 차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존재조차 모르는 장소에 비축해놓은 무기들이 많다고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속적인 공격 의지를 밝히며 미국이 보유한 탄약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이란을 향해선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Iran is hoping that we cannot sustain this, which is a really bad miscalculation for the IRGC in Iran.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And we have weapon stockpiles in places that many people in this world don't even know about. 그러면서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상 무제한의 무기를 갖고 있다며 전쟁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일주일 차에 접어들며 장기전으로 이어가기엔 미국도 전력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번 작전 시작 후 100시간 동안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진짜 이제 이란이 힘이 빠진 걸까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개전 첫날에 비해 90%나 감소했다고 미군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이동 중인 이란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폭격을 당합니다. 대공 미사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지 못합니다. And in just the last hour, US B-2 bombers dropped dozens of 2,000-pound penetrator bombs targeting deeply buried ballistic missile launchers. 미군은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드론 운반선 샤이드 바게리호를 포함 선박 30척을 격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을 개조한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이었습니다. Ballistic missile attacks have decreased by 90% since day one. Drone attacks have decreased by 83% since day one. 개전 초 이란의 미사일 시설을 우선적으로 타격한 성과라고 자평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자랑한 지하 미사일 시설, 이른바 미사일 도시가 되려 이번 공습에 약점을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케르만샤 지역의 미사일 기지입니다. 공습 전과 달리 건물과 도로, 터널 입구가 파괴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타브리즈 미사일 기지도 건물이 사라지고 검게 탄 폭격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지하 미사일을 쏘기 위해 지상으로 발사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정찰기에 노출돼 공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란은 과거 흙 속에 미사일을 숨긴 채로 발사가 가능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공격력이 약화된 건지 장기전에 대비한 속도전에 나선 건지 이란의 반격 태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유력한 후계자라는 이 하메네이의 아들, 불가다, 세습은 없다고요. 차기 지도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탓인지 이란은 후계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 후계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고 다수의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하메네이의 차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하메네이의 정책을 이어가면 5년 안에 다시 전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정권 세습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참수작전까지 시사하며 후계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란도 차기 지도자 선출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차기 지도자 후보군이 있다며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이 끝난 뒤 이란에서의 미국 역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Has the president considered at all kind of how he views a U.S. role, if any, in Iran post-conflict?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is actively considering and discussing with his advisors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사실상 이란에 친미 지도부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고 지도자 선출은 이란 국민들의 문제라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인 경찰을 향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투항하면 면책권 봐준다, 아니면 죽음이다.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는 망명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혁명수비대와 군 경찰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항복하면 면책하겠지만 투항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o you'll be perfectly safe with total immunity or you'll face absolutely guaranteed death.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해온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체제 민중봉기를 유도하기 위해 걸림돌 제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항복하면 봐주겠다며 심리전도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있는 이란 외교관들을 향해서도 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urge Irani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to request asylum and to help us shape a new and better Iran with great potentia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요청했지만 늦었다며 거절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란은 미국에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아는 기자, 국제부 성일아 기자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다음 작전이라면서 서프라이즈 얘기했는데 뭘까요? 이스라엘군이요, 오늘 정말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2,500번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망 80%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작전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כעת אנו עוברים לשלב הבא במערכה, בו נגביר את הפגיעה ביסודות המשטר וביכולותיו הצבאיות. בידינו מהלכים מפתיעים נוספים שאין בכוונתי לחשוף. 그러니까 추가 서프라이즈. 아까 2,500번 공습을 이미 했는데 또 다른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정보전의 수준을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펼친 주요 작전의 배후엔 최정예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 사건입니다. 2024년 헤즈볼라 대원 수천 명의 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이 10년 전부터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이 통신 장비 공급망에 침투했다고 하고요. 폭발 장치를 여기에 심어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2020년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크리자대 암살 작전입니다. 이 도로 옆 트럭에 숨겨둔 AI 원격 기관총으로 차량을 정밀 사격해서 제거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정보전 이미 등장했죠. 첫 작전이었던 하메네이 암살. 모사드가 수년 전부터 테헤란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서 하메네이의 이동 패턴을 추적해온 결과물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하메네이 제거됐고 군 지휘부도 상당히 제거가 됐는데 지금 다음 표적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군은요, 아직 체제 붕괴까지는 안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을 떠받치는 두 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란의 정예 군사 조직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리고 대중민병대 조직인 바시즈입니다. 혁명수비대가 밀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아들이죠. 그리고 바시즈 민병대를 이끄는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이들이 잠재적인 다음 표적으로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면 또 있잖아요.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그 쿠르드 세력. 네.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세력을 보면요, 이 전투 방식도 또 목표도 다릅니다. 이 쿠르드는 산악 게릴라전에 강하죠. 이란 내부에서 민중봉기와 자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공중전과 정밀 타격으로 정권의 핵심 수뇌부를 노립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양측이 같이 지상전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정보를 제공하고 쿠르드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 즉 정보전과 게릴라전의 결합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모사드가 확보한 이란 지휘부 위치나 군 기지 정보를 쿠르드에 제공하면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